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일반 기계공학, 사장의 유체기계가 되겠습니다. 유체기계의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유체기계 일반, 공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압의 특징을 보면은 대단히 큰 힘을 아주 작은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압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일정한 힘을 가하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것은 A에 가한 면적과 B에서 가한 단위 면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다르다 하면은 힘도 달라지겠죠. 힘과 면적은 달라지지만은 압력은 일정한 이러한 것이 파스칼의 원리고, 파스칼의 원리에서 보면 힘은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동작 속도의 조절이 용이하다. 유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면적의 변화를 줘가지고 속도 조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압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가 된다. 뭐 리모트 제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유압 솔레노이드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방향 전환이 용이하다. 운동에서 방향 전환이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를 보면은 속도 제어, 방향 제어, 유량 제어, 또는 요런 게 있는데, 이 방향 제어를 보면은 위치를 A에서 B 쪽으로 이동시킬 때 위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부하의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쉽다.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거기에다가 바이패스라든가 릴리프 밸브라든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쉽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감압 밸브라든가 또는 릴리프 밸브 이런 걸 달아가지고 압력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다. 에너지를 어큐뮬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 및 방청 작용을 하므로 유압에 들어가는 유체에 윤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는 방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냉각, 윤활, 방청, 이게 바로 장점이죠. 입력에 대한 출력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 입력과 출력의 응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단면적의 변화라든가 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입력과 출력의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청류와 난류에서 보면은 청류는 라미나 플로어라 그러죠. 라미나 플로어라고 해서 이 청류와 난류를 규명한 것을 우리가 레이놀드라 그래요. 레이놀드 수에 보면은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로 VD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누분의 VD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서 누라는 것은 동점성 계수고요. 뮤라는 것은 점성 계수가 되고, 로는 밀도가 되죠. 따라서 누라는 것은 로분의 뮤가 됩니다. 누는 로분의 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고요. 청류라는 것은 동점성 계수가 크고 유속이 비교적 적고, 동점성 계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류에는 레이놀드 수를 보면은 이게 분모에 동점성 계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동점성 계수가 크면은 레이놀드 수가 작아지니까 반대로, 그래서 동점성 계수는 커야 돼요. 그 대신에 동점성 계수가 아닌 점성 계수는 반대로 작아야 되겠죠. 유속이 비교적 작고 속도 V가 작아진다거나 유체가 미세관이나 좁은 틈 사이로 단면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좁은 틈새로 흐를 때 청류라고 할 수 있다. 난류는 반대로 동점성 계수가 작고, 그죠? 난류가 되면 레이놀드 수가 커지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동점성 계수가 작으면은 레이놀드 수는 커져요. 그게 난류가 되죠. 유속이 크며 유체의 굵은 관내의 흐름을 주로 형성할 때를 우리가 난류라고 한다. 청류와 난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유체를 배우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레이놀드 수, 레이놀드 넘버. 난류는 터블런트 플로어. 레이놀드 수는 레이놀드 넘버. 청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무차원 수로서 지름이 D인 원간 유동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가 레이놀드수 하면 점성분의 관성이에요.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우리가 레이놀드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점성과 관성의 차이는 바로 누분의 VD 또는 뮤분의 로 VD.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뭡니까? 하나의 식으로 다시 유도를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유량 Q와 파이 D 사이에 4파이 D, 4분의 파이 D, 그 유량 Q 이꼬르 AV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V에 관한 식으로 연결을 하죠. 이 식도 아주 중요한데 V는 뭐예요? A분의 Q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유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속도 V라고 하죠. 그래서 속도 V에 대한 식으로 유도해서 다시 레이놀드 수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로는 밀도를 나타내고요. 뮤는 점성 계수, V는 속도, 관의 지름을 D, 누는 뭐야? 동점성 계수, 관의 속도, 그 다음에 관의 지름을 D. 그 다음에 이제 Q는 유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유량 Q가 단위가 뭐냐가 아주 중요해요. 보통은 유량 Q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메타 삼성 퍼 세카로 나타냅니다. 메타 삼성. 그래서 이 메타 단위를 cc 단위로 고칠 수도 있고 리트 단위로 고칠 때 그걸 반드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 하면은 이 cc나 리트 단위로 고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변화값을 1리터는 얼마냐? 1리터는 1000cc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1000cc고 1000세제곱센치 또는 1000cc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거죠. 변환할 수 있어요. 또 1000리터는 얼마냐? 1000리터는 1메타의 삼성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단위 환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메타 삼성은 단위 환산을 해야 된다. 리트로 환산하든가 cc로 환산할 때 단위 환산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척류라고 하면은 레이놀드 수가 얼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000 미만입니다. 2000 미만이면은 척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위구역이라고 해서 레이놀드 수가 2000에서 4100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4000이라고 합니다. 4000 사이이면은 이거는 천위구역이라고 하고요. 레이놀드 수가 얼마 보다 크냐? 4000 어버브죠. 어버브 4000 뭐 이상이라기보다는 4000보다 큰 경우에는 난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요 세 가지 사항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유량은 플로라 그러죠. 플로 유량. 유량은 보통 cc per minute 또는 cc per minute 또는 뭐야? 리트 per minute 분당 유량 또는 메타 삼성 퍼 세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량 관계는 반드시 단위 환산을 통해 서 요구하는 단위로 꼭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량은 하나의 용량이죠. 최적 이게 cc나 리트나 메타 삼성은 바로 최적 단위예요. 그래서 분당 최적이라든가 또는 초당 최적을 나타내는 게 유량이에요. 최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최적 V는 면적 A에다가 거리 S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최적 V는 면적 A에다가 거리 S를 곱한 것이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최적 V는 뭐다?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최적이 된다. 최적은 cc를 다른 말로는 센티미터 삼성이라고 그래요. cc와 같은 것은 센티미터 삼성. 큐빅 센치, cc는 큐빅 센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V는 AS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유량 Q는 또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로는 유량 Q는 단위 시간 T당 최적 V를 단위 시간 T로 나눈 것이다. V는 뭐다? AS라 그랬죠. V는 AS라 그랬어. AST로 나눈 것이다. 또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단위 면적 곱하기 AV가 되는 Q는 AV. 바로 연속 방정식을 유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바로 AV입니다. 여기서
Q는 유량, T는 시간, V는 최적, A는 뭐다? 면적, S는 거리, 이동 거리, 또 T를 나누는 똑같은 식들이죠. 이러한 관계식을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만 다음에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문제 적응 능력이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속. flow velocity라고 그러죠. flow velocity. 우리가 속도 V는 A분의 Q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A분의 Q. 단위 면적 A분의 Q. 속도 V는 뭐다? A분의 Q. 알아두세요. A분의 Q. 따라서 우리가 이 단위 환산을 할 필요는 있죠. Q라는 것은, A라는 것은 면적 단위니까요. MLT 차원으로 해석을 해라 이러면은 A라는 것은 뭐다? 면적 단위니까, 우리가 L의 자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Q는 메타 삼성 세카니까, 이 메타 삼성이라는 것은 길이 차원으로 보면 L 삼성이죠. L 삼성. 요 메타 삼성은 바로 길이 차원으로 보면 L 삼성이 되고, 시간 T 분의 T 이렇게 돼요. 이게 S는 시간이죠. 따라서 T는 다운돼 내려오면은 L 자성 T분의 L 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단위 시간을 L 자성 L 삼성이면 어떻게? L 삼성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L 퍼 T가 되죠. L 퍼 T는 우리가 L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이 단위니까 메타 퍼 세카 이런 식으로 우리가 MLT 차원으로 해석해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속에 대한 내용도 유속이란 말은 뭐예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유속이 됩니다. 연속 방정식의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을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유체가 간을 통해서 흐를 때 입구에서 단위 시간당 흘러 들어가는 유체 질량과 출구를 통해서 입출구가 있으면은 출구를 나가는 질량은 같아야 된다. 이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유량 Q 이꼬르는 앞쪽에 있는 건 V1이라고요.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요거 V2 단면적을 A2라고 했죠. A2, A1. 그 다음에 V3 쪽에 나가는 단면적을 A3라고 한다면은 A1, V1 이꼬르는 A2, V2가 성립이 되고 다시 A3, 이 V3가 성립이 되니까 이와 같은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있으면 나중 속도를 모른다. 그러면은 처음 속도를 알고 있고 단면적을 알고 나중에 단면적을 안다. 그러면 V3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량 Q에 관한 관계는 A1, V1, A2, V2, A3, V3 콘스턴트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V1과 V2 사이의 관계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라 그러면은 V2분의 V1은 어떻게 돼요? V2 이쪽으로 보면 A1의 이쪽으로 넘어오죠. A1분의 A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면은 A1 V1 이꼬르는 A2 V2, A1 V1 이꼬르 A2 V2가 성립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V1을 구하라 하면 V1 이꼬르는 V2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A1분의 A2 곱하기 V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1을 구할 수, V2 구하라 이러면 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A라는 것은 하나의 면적 단위이기 때문에 A1 하면 4분의 파이 D1의 자성 이렇게 A2라는 의미는 뭐예요? 4분의 파이 D2의 자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A라는 것을 하나의 면적 단위를 다시 지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면적 단위를 지름 형태로 나타내면은 반드시 A라는 것은 D1의 제곱, A1은 D1의 제곱, A2는 D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시험에 자주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